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날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기분 좀 나시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말도 못할 정도로 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뭔가 끝나간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아가들 이제 3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학교 적응 잘 하고 있나요? 네, 아직 못한 친구들, 느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부모가 기대하는 시간에 기대하는 결과를 낼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이들이 교실에 어느 정도 적응했고 긴장이 좀 풀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올해는 자기 주도 공부를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 공부를 시도를 하려면요. 매일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습관은 잡은 후에 그 다음에 주도권을 아이한테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가 매일매일 엄마가 시켜서든 알아서든 또 한 과목이든 세 과목이든 30분이든 2시간이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아프거나 놀러 가거나 놀러 오시거나 하면 빠지는 날 있어요. 빠지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빠지는 날도 있지만 근근히 끌고 가고는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는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상태에서 이제 우리 같이 자기주도 공부를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공부 습관이 잡혀 있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정도 된 친구들은 이제 아주 적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학년, 중학년인데도 잘하고 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엄마가 시켰을 때 공부를 큰 저항 없이 그날 해야 되는 것들을 100점 아니고 뭐 한 7, 80점이어도 근근히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 혼자 잘하지는 못하나 절대 엄마랑은 이제 같이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학생 친구들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엄마가 1년 동안 계속 해줘야 되는 정말 우리 엄마 왜 저 말만 하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멘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 때 이제 제가 자기주도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하나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제 안에는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제 아이의 저항이 적으면서도 아이를 움직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들이 결국 추려졌고요. 그게 이제 오늘 드릴 세 가지고요. 6학년, 5학년일 때 시작해서 큰아이는 어쨌든 학습이 빠른 아이다 보니까 1년 정도 만에 자리가 잡혔고 작은 아이는 지금 한 3년 정도, 2년, 3년째 지금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사하게도 느리고 학습이 학습 수준이 낮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한테 주도권이 있음을 알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초등 친구들, 중등 친구들이 누구나 다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부모가 기다리고 따뜻한 눈길로 이 멘트를 계속 뱉어주기만 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최상위권들은요, 그냥 다 똑같아요. 상위권은 부모가 만들고요. 최상위권은 본인이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면 상위권은 만들 수 있어요. 네, 저도 어찌어찌 막 저희 큰아들 상위권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상위권은 결국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최상위권을 위해서 본인의 의지와 그 다음에 그때까지 잘 자리 잡힌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최상위권이 될까 말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적인 그런 공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정도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랬을 때 뭔가 본인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우리 어머님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멘트입니다.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고 자기 공부를 해야 되거나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할 때 아이들에게 꼭 이 말을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학교 끝나고 일정이 어떻게 돼? 라고 묻는 거예요. 아침에 헤어질 때 물어봐도 되고요.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막 쉬고 풀어지고 게임하고 있는 아이한테 뭔가 공부를 시작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오늘 그래서 이제 일정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너 공부 언제 시작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공부할라 했는데 하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도 밥 하려고 했는데 막 밥 언제 해? 밥 언제 먹어? 막 이러면 기분 되게 상하잖아요. 아이들이 딱 그래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 싫어서 막 삐대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 언제 해? 빨리 시작해 라고 하면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집니다. 억지로는 하겠죠. 근데 주도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오늘 몇 시에 시작해? 오늘 뭐뭐 하는 날이야? 정도로 아이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시작해야 된다. 라는 걸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가 계획대로 그리고 하려던 대로 그리고 평소에 해오던 공부 습관보다 더 잘하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날이 있고 못하는 날이 있잖아요. 못하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자기주도 공부가 안 될까요? 왜 우리 아이는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아이는 번번이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예, 실패하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건지면 진짜 용한 거예요. 그 정도로 실패율이 높습니다. 실패율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여가는 게 아이가 나이 들어가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잘한 날 있죠. 진짜 막 일주일에 한 번 잘했어요. 막 열흘 만에 한 번 잘했어요. 그랬을 때 그 공과 그 어떤 감정,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을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멘트입니다. 너무 뿌듯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좋지만 엄마 되게 기분 좋죠, 솔직히. 근데 엄마 기분을 여기서 내색하실 필요가 없고요. 엄마의 기분보다 중요한 거, 엄마 기분을 신경 쓰지도 말어. 너 얼마나 좋냐? 너무 뿌듯하지? 하면서 그 어떤 감정의 주체를 아이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는 이걸 해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놀래는 거죠. 아, 그래, 맞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뿌듯하네. 그리고 이건 내 공부니까 내가 뿌듯한 게 맞지. 나 뿌듯해. 아, 뿌듯해.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했을 때 계속해서 너무 뿌듯하겠다. 너무 기분 좋지. 완전 막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일이라는 식으로 포지션을 딱 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의 못한 날들 있잖아요. 거진 실패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또 여지없이 계획대로 못하고 공부 다 못 끝내고 막 11시 됐는데 아직도 막 하고 있고 결국 끝내 못하고 계획만 잘 세워놓고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이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날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뻔뻔해하거나 민망해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런 아이한테는 그냥 지나치거나 혼내지 마시고요. 꼭 이 말을 던져주세요. 제가 정말 많이 했던 말인데요. 아,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어떡하지? 왜 잘 안 될까? 왜 망했지? 왜 계획대로 안 됐지? 왜 계획대로 안 됐는지 말해봐. 라고 하면 또 아이가 상해요, 빈정이. 기분이 상해요. 아이도 잘 몰라요, 어디가 문제인지. 우리가 할 일은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계획을 수정하든 습관을 수정하든 시간을 당기든 일정을 바꾸든 뭔가 개선의 여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너에게 던질게. 네가 고민해봐.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또 공을 줘버린 거예요. 주도권을 아이한테 준 거예요. 야, 봐봐. 지금 여기 너가 수학을 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영어 숙제할 시간이 부족했지? 다 보이죠. 훤히 보이죠. 그리고 또 우리 뭐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 선수잖아요. 너무 잘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깨닫고 분석하고 피드백하면서 본인 스스로 다음 계획, 다음 주 계획, 내일 계획, 내년의 계획, 이 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이 나아지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달라지는 어떤 생활 패턴, 그 다음에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뭔가 달라지도록 하는 주체가 아이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것도 또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아니, 왜 그랬지? 잘할 것 같았는데? 계획 괜찮았는데? 아니, 너 아까부터 시작했었잖아. 시간도 충분했는데 왜 안 됐지? 왜 다 못했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왜 이렇게 점수가 별로 안 나왔지? 하면서 뭔가 약간 나도 궁금하긴 한데 뭐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관심은 있으나 결국 네가 해결해야 돼 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이가 때로 서운하게 느낄 수 있죠. 이제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엄마 왜 자꾸 저렇게 남 일 얘기하듯이 하지? 네.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스킨십, 눈마주침, 격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 계획 안에 아이가 공부하는 그 모든 일정 안에 구체적으로 깊이 개입할 때만 약간 발을 빼시는 거예요. 그거 잘하셔야 돼요. 완전 밀당이에요. 되게 심하게 밀당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걸 지금 내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 망한 게 약간 내 책임이구나. 내가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계속 망하겠구나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수정을 해나가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엄마가 하실 일은 기다림이에요. 어른도 자기 계획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고칠지를 생각해서 결정해서 실제로 실천에 옮겨서 성공으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른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사는 사람, 혹은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아침마다 채널에 영상을 틀어가며 우리 어머님들 저한테 뭐라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막 오실 때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거나 무계획적으로 사는 삶을 바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상위권 언저리에 있다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를 점프해 내기를 바라시는 걸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셔야 돼요. 생각할 거리만 던져주고 나는 뒤로 빠지셔야 돼요. 그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어차피 사춘기예요. 너도 나도 사춘기고요. 여기에서 누가 더 아이의 주도권을 많이 허용해 주느냐에 따라 아이가 달라지고요. 그랬을 때 사춘기는 전쟁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실패하고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드렸던 세 가지 멘트. 네. 오늘 공부 일정 어떻게 돼? 오늘 뭐부터 해? 어떻게, 오늘 학교 끝나고 어떻게 돼? 학원 끝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일정을 물어봐 주시고요. 성공했으면 너무 좋겠다. 야, 너무 뿌듯하겠다. 실패했으면, 그래서 어떡하냐? 왜 망했지? 네. 이 정도 느낌으로 1년만 해보세요. 1년. 웬만한 애들이면 1년 안에 변화가 보일 거고요. 웬만하지 않으면 2년, 3년 정도면 누구나 됩니다. 애들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을 아이한테 넘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 저희 카페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정말 많은 그런 활발한 소통과 인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 오셔서 함께 북적북적 같이 수다 떠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내드릴 글 구독, 제가 쓴 에세이들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저희 이제 그 친구들, 초등 친구들 매생이 클럽 라이브 클래스도 오픈해서 오늘 카페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네, 보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같이 아이 키워보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